우리가 살펴본 RCNN에서는 굉장히 큰 단점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트레이닝이든 인퍼런스든 뭐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이제 학습을 할 때 84시간 그 당시에 걸렸다고 하고,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GPU가 있어도 한 장에 13초가 걸리고, GPU가 없이 CPU로만 하면은 한 장에 이제 53초가 걸린다는 거죠. 한 장의 결과를 뽑는데 막 13초 걸리고 53초 걸리면 이거를 어디다 이제 좀 쓰기가 좀 그렇죠. 이거가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여기서 이제 모든 리지온 프로포절에 대해서 어떤 리지온을 이렇게 딱 제안한 요거에 대해서 하나 다 넣어서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넣어서 처리를 하는 요거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모든 이제 리지온 프로포절에 대해서 CNN에다가 피처를 추출하기에 다 넣어야 되니까 요 과정이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와핑이 좀 들어가야 돼요. 와핑을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의 CNN이라고 하는 거는 이 RCNN 썼던 애는 227 x 227밖에 못 받으니까 사진이 이렇게 여기가 리존이다면 잘라가지고 이 크기를 227 x 227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앞서 봤듯이 뭔가 모양이 조금 변하죠. 이 사람을 이렇게 정상적이었던 사람 비율이 227 x 227로 강제로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뭔가 가로 세로 비율이 조금 사람이 이상해지는 이런 게 이제 성능의 하락을 좀 가져올 수 있다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퍼포먼스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리고 약간 테크닉적으로 조금 안 좋은 점은 트레이닝을 하는데 얘네가 다 학습시키는 파트가 다 분리해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 CNN, 피처를 추출하는 부분을 따로 학습을 시켜야 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SVM을 따로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하는 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갖다가 또 따로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돼가지고,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안 된다는 커다란 단점이 있어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PPNet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SPPNet은 Spatial Pyramid Pooling의 약자입니다. Spatial Pyramid Pooling. 먼저 우리가 좀 이름만 보고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뭔가 공간적으로 피라미드라는 용어가 여기 영상을 다루는 데서 피라미드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뭔가 계층, 특히나 멀티 스케일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 스케일. 다양한 크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풀링을 하겠다는 거죠. 공간적으로 멀티 스케일로 풀링을 하겠다가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는 RCNN 같은 경우에는 CNN에다가 우리가 리지온 프로포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얘를 갖다가 크롭이나 와핑을 했어야 됐잖아요. 왜냐면 CNN이 고정된 크기밖에 못 받으니까 뭔가 이 인풋 사이즈를 갖다가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좀 어떻게 못 바꾸나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서 리지온이 프로포잘이 이렇게 났다 치면은 얘를 이렇게 잘라야 돼도, 자르면 차에 대한 성분이 많이 없어지니까 이게 차로 인식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애로사항이 좀 따르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리지온 프로포잘이 이 사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갖다가 강제로 227 x 227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등대 모양이 많이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객체의 생김새에 커다란 변화가 오니까 이거를 좀 없애보고 싶은데 인풋 사이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리지온 프로포절, 뭔가 이렇게 제한된 박스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 ROI라고 부릅니다. Region of Interest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있어 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거를 기존에 RCN은 보면은 이 박스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박스 2000개가 나오는데 얘를 갖다가 일일이 다 CNN에 넣었어야 했다. 요렇게 좀 안 하고 한 번의 처리로 조금 어떻게 전체 영상에 대해서 한 번만 CNN에 넣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 고민을 좀 한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했던 게 이 SPPNet이라고 하는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이 되겠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게 기존 원래 이제 RCNN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게 이제 SPPNet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RCNN은 이미지에서 우리가 리존 프로포절이 여기 있는 거죠. 뭔가 예측되는 뭔가 제한하는 영역을 이렇게 다 골라낸 다음에 걔를 갖다가 크롭을 하거나 와핑을 해서 내가 2000개에 대한 그 영역을 일일이 다 콘볼루션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지나서 우리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결과를 얻게 되는. 근데 SPP넷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크롭과 와핑이 없이 내가 이미지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그 리존 프로포저를 하죠. 2000개 영역 뽑은 다음에 걔네를 일일이 콘볼루션에 넣지 않고 이 영상에서 뽑아진 요
리지온에 대한 정보는 어디다 잘 짱박아 두고서 그냥 이 이미지를 통째로 CNN에 한 번만 그냥 넣겠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에서는 CNN을 2000번을 각각을 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CNN에다가 그냥 영상을 하나 딱 넣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건데 요 파트를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SPP넷의 핵심인데 이미지에서 리지온 프로포저를 이렇게 셀렉티브 서치를 돌리면은 여기에 객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보를 어디다 잘 저장을 해놓고 얘를 갖다가 CNN에 이렇게 쏙 넣게 되면 은 우리한테는 조금 원본 사이즈보다는 좀 작지만 어찌됐건 피처 맵이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 내가 960바이 640짜리 이미지를 넣었다고 했을 때 이 CNN의 특성상 이 CNN을 딱 통과를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뭐 96바이 64짜리 요 피처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여기서 나왔던 원래 이미지에서 이렇게 뽑았었던 이 리전의 좌표가 있죠. 우리 좌표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60, 30이었는데 하면은 이 좌표가 이 피처상에서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6,3이 되겠죠. 요 비례식을 따져보면은 가로 세로의 원본과 피처맵의 비례식을 따져보면은 이 피처맵 안에서 원래 객체가 있을 법한 부분을 이 정보를 잘 저장을 해놓으면은 여기서도 그냥 단순 계산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하자는 거죠. 요 각각의 피처 영역을 CNN에 일일이 하나하나 크롭과 와핑을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얘는 일단 리존 프로포절에서 우리가 잘 가지고 있고 이 영상을 그냥 CNN에 넣어서 피처를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 피처 안에다가 이 위치를 이렇게 심자 이거죠. 이 위치를 심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위치를 프로젝션을 시키겠다.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되는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을 돌리는데 여기서도 어찌됐건 우리의 그 이유가 뭡니까? RCNN에서 우리가 크롭과 와핑을 했어야 되는 이유는 CNN을 통과한 다음에 피처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때문에 4096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 근본적인 이 SPP 넷도 어찌됐건 이 풀리 커넥티드에 들어가는 요 개수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미지를 갖다가 오케이 콘볼루션을 넣어가지고 뭔가 임의의 피처 사이즈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 사이즈 여기에 이제 리존 프로포절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영역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4096 사이즈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출력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거를 해결하고자 고민했던 게 이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기술이 된다는 거죠.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에서 셀렉티브 서치를 해서 후보군 리지온 프로포절들을 이렇게 막 뽑아내요. 여기에 객체가 있을 것 같고 한 2000개 뽑아낸다고 했었죠. 얘를 이렇게 가지고 있은 다음에 얘를 갖다 이제 CNN에 이렇게 쏙 넣게 되면은 이러한 피처 맵이 하나가 나오겠죠. 이런 피처 맵이 이제 정확히는 이제 5번째 콘볼루셔널 레이어에서 나오는 피처 맵을 쓰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 관심 영역을 갖다가 프로젝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영역은 요 정보죠. 요 정보를 갖다가 여기에다 이제 비례식을 따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960바이 640이었고 이 피처 맵의 크기가 96바이 64가 된다면 예로 드는 겁니다. 실제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기에다가 원본 영역에서 이 좌표가 따져가지고 여기가 있었고 뭐 여기가 있었고 여기가 있었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작업에서 필요한 거는 이 각각의 박스에 대해서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바운디 박스 리그레션 하고 얘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바운디 박스 리그레션 하고 얘에 대해서 뭐 다 해야 되겠죠. 지금 어찌됐건 RCNN 대비 좋아진 점은 원래는 이미지에서 이렇게 영역을 다 나눈 다음에 이 영역을 갖다가 일일이 CNN에 넣었어야 됐던 거를 지금 요거를 일일이 안 넣고 영상 한 번만 CNN에 넣은 다음에 이 셀렉티브 서치 결과를 여기다 지금 프로젝션을 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 관심 영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객체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객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정보가 나왔으면 어찌됐건 이 뒤쪽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정된 크기로 얘네 각각의 정보를 날려줘야 되는데 지금 얘 사이즈랑 얘 사이즈를 어떻게 조절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얘네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우리가 앞쪽에서 원래 RCNN에서 했었던 크롭과 와핑을 안 했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크기가 다 지멋대로입니다. 그냥 셀렉티브 서치에서 나왔던 리존 처음에 프로포절 됐던 그 비율대로 그냥 마음대로 생겨져 있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조금 이제 고정된 크기로 만들고 싶어요. 얘가 전체 이제 피처 사이즈는 96바이 64인데 얘 사이즈가 예를 들면은 32바이 24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세로 길이가 32, 가로 길이가 24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여기가 32, 24. 어떤 특정한 객체의 영역이 지금 32바이 24라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고정된 크기로 16 크기로 이렇게 바꿀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16 크기로 바꾸는 방법은 이 영역을 4바이 4로 일정하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요 한 칸의 크기는 여기 지금 4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6이 되고 요거 한 칸의 크기는 8이 되나요? 그러니까 요 8바이 6짜리 요 블럭이 16개가 있는 요 형태가 되죠. 이 8바이 6에 대한 정보를 평균을 이렇게 낸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얘를 그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4바이 4짜리가 나오죠. 즉 16개의 정보를 포함한 얘는 일렬로 피하면 이제 16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 16개의 정보, 고정된 크기로 이런 식으로 뽑는 방식을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라고 부릅니다. 얘 어떤 우리의 임의의 어떤 이 피처 맵에서의 사이즈를 갖다가 이 4x4 영역에 요 한 사이즈를 우리가 이제 빈이라고 부르고요. 통이죠. 우리가 히스토그램 같은 거 그릴 때 쓰는 그 빈이라는 용어랑 똑같은 겁니다. 빈이라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4칸씩으로 이렇게 나눠서 4x4에서 이 한 칸에 해당하는 영역을 다 이렇게 여기서 맥스 플링을 냈네요. 글로벌 맥스 플링을 해서 값 하나를 뽑아내고 하면은 우리가 4x4짜리로 고정된 크기로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혹은 여기에 또 있었던 거를 갖다가 여기 피라미드라고 했었죠. 이제 멀티스케일로 해서 얘를 4x4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2x2로 해서 아까처럼 세로 길이가 32, 가로 길이가 아까 24였었나요? 이렇게 있었다 치면은 얘를 이렇게 하면은 요 한 칸은 가로 길이가 12, 세로 길이는 16이 되죠. 이 16바이 12짜리에 대해서 맥스 값을 취하면 얘가 한 값으로 이렇게 나오죠. 값, 여기도 이제 하나의 값, 여기도 하나의 값, 하나의 값 이렇게 뽑게 되면은 4바이 4짜리 요 고정된 크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얘를 그리고 1바이 1짜리도 하고, 그리고 우리 피처 맵이 사실은 이제 얘가 피처 맵이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이 채널 수가 이렇게 있는데 채널 수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256 채널이다 싶으면은 뭐 얘는 이제 신경 쓸 거 없는 거고, 이 공간적으로 우리가 4바이 4짜리, 2바이 2짜리, 1바이 1짜리 이렇게 하면은 얘네를 갖다가 다 어떤 요만한 나의 관심 영역이 있든 이만한 관심 영역이 있든 조그만한 관심 영역이 있든 전부 다 고정된 크기의 일렬의 벡터로 이렇게 써서 붙여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그 다음에 전개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도 우리가 고정된 크기로 얘가 원하는 크기를 입력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을 통해서 고정된 크기의 풀리 커넥티드 입력으로 들어간 벡터를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RCNN 대비 아까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크롭과 와핑 필요 없이, 그리고 리전 프로포절마다 전부 다 컨볼루션을 이렇게 하나씩 2000번을 넣어야 했던 것만큼 필요 없이 이미지 하나를 그냥 컨볼루션을 한 번만 딱 통과를 하고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을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니까 좀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전개를 갖고 가는 거죠. 이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을 쓰게 되면은 원래 RCNN에서 존재했던 이 조금 느리고 했던 게 많은 부분이 이제 해소가 돼요. 가장 큰 파트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CNN을 원래 2000개의 영역이 각각 다 통과를 했어야 됐던 거를 컨볼루션에다가 입력 이미지 한 번만 이렇게 딱 통과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리전 프로포절 2000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프로젝션 하는 방식을 쓰게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속도 쪽에서 굉장히 큰 좀 이득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은 이 피처를 중심으로 CNN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SVM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요 파트는 또 별개로 따로 있고, 얘네가 전부 다 트레이닝도 다 따로따로 아직 시켜야 되는 요 문제는 아직 남아있고요. 역시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안 되는, 결국에 모든 학습되는 그 파트가 다 분리되어 있는 요런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RCNN에서 그냥 요쪽 파트만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SPP 넷이 되겠습니다.